근데 사업이라는 것은 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란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러 강의를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강의를 찾다 보니까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강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행정적인 또 법률적인 그런 강의들은 많이 있었는데 실전적으로 창업가가 창업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고 또 창업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강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창업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강의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유튜브에서 검색해도 어느 정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 사이트 이런 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사이트에서 실전적인 창업 경험에 대한 강의를 또 얻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들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강의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전 창업과 관련해서 실패하는 창업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그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제가 만나본 창업가들의 케이스가 이렇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보통 창업을 하잖아요. 어떤 아이디어나 기술. 일반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바로 옆 사람한테 말하면 금방 아이디어를 카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전 세계인들이 모두 쓰게 될 것 같고 이걸 사업화하면 정말 수십조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말도 못하고 그 아이디어를 꽁꽁 싸서 혼자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종이에 써보기도 하고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저하고 만나게 돼요. 만나서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사업 아이디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를 말을 했을 때 이 아이디어가 세상에 퍼지게 되면 이게 도용될 수가 있고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보호받지 못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검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나만의 관점이고 나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이라는 것은 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고객들의 세그먼트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란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실제 시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 아이디어를 살 만한 고객들을 만나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하기 전에 이 아이디어가 너무나 뛰어나고 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아이디어를 말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아이디어가 내가 입 밖으로 냈을 때 누가 쉽게 카피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걸 사업을 했을 때는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만 가지고 남들이 따라할 수 있다면 그거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아니에요. 진입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걸 사업화했을 때 남들이 쉽게 따라해서 금세 나보다 더 경쟁 우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아이디어를 이제 제품화를 하게 되잖아요. 제품을 만드는데 내 아이디어를 돈 주고 살 사람들한테 검증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품을 만드는데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고객한테 어설픈 제품을 보여줬다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사업에서 실패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서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을 해요. 근데 제품을 개발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이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서 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출시를 딱 했는데 고객들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돈 주고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 제품이 잘못 만들어졌나? 왜 고객들이 내가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문제, 그 완성된 제품을 어쨌든 내가 돈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사지 않아요. 그러면 수억 원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금싸라기 같은 돈을 몇억 원을 쉽게 날리게 돼요. 그렇게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회사나 대학에서 연구소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기술, 아이디어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했을 때 시장에서 막상 부딪혔을 때 참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린 스타트업 방법은 에릭 리스라는 사람이 스타트업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완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주 소규모 프로토타입, MVP라고 하죠. 최소 기능 제품, 아주 소규모, 최소 기능 제품만 만들어서 고객한테 그 제품을 보여주면서 시장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 방법론이 시장에 나오고 나서 창업 실패율이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요, 어떤 내가 뛰어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 아이디어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게 정말 대단하게 보이지만 사람들은 바쁘거든요. 바쁘고 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디어나 나의 생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사람들한테 의견을 이렇게 물어봐도 그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를 그렇게 쉽게 따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도 그 아이디어가 검증돼서 성공했다면 그걸 따라서 하겠지만 성공하기 전에 그것을 누가 쉽게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해서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사업을 운영할 때 또 어떤 실패하는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요. 보통 초보 창업자들은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되게 바빠요. 창업자들이. 되게 바쁘고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을 해요. 아침부터 일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거리를 집에 가져가서 또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직원은 놀고 있어요. 직원은 근무 시간에 인터넷 서핑하고 채팅하고 놀고 있습니다. 사장은 엄청 바빠요. 그리고 월급날이 되면 사장은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돈을 구하러 다닙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창업자들 중에서 상당한 분들이 그런 형태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 이런 패턴이 발생을 하냐면 회사를 처음 빌딩을 할 때 창업자들은 그 아이템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잘 하는 사람이 바로 창업자겠죠. 창업자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고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도 창업자가 가장 잘 알고요. 그리고 제품을 고객한테 전달하고 하는 모든 방법들을 창업자가 가장 잘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일을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을 잘 처리를 하려면 창업자가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직원들은 아직 일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을 시키면 서툽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창업자가 내가 그냥 하자 하면서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은 역량이 이제 높아지지 않습니다. 창업자만 계속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창업자가 직원이고 직원들이 사장인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것은 조직과 체계에 의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직원들이 일을 하고 직원들에 의해서 회사가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직원들한테 일을 시킬 때 속도가 늦을 수는 있지만은 일을 시켜서 직원 스스로 알아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인내하고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창업자가 키워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게 처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회사 자본금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자본금은 몇 개월 지나면 돈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창업자는 돈을 구하러 다녀요. 근데 돈을 구하러 다니면 돈이 잘 안 구해지죠.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어떤 비전, 가치를 느낄 때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투자자들을 만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서 IR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투자금이 만들어지면 다행인데 안 만들어지게 되면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도 못하고 투자금도 못 구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돼요. 그렇게 몇 개월이 후딱 가게 되면 회사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런 창업자가 왔을 때 사업 성과를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내놓을 만한 사업 성과가 없게 되면 결국 그 투자 유치는 불가능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서 사업적인 성과가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하러 다닐 때 내가 지금 투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회사가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돈을 어디서 빌리거나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만약에 대출도 어렵다. 그러면 직원을 최소 인력만 남겨놓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다 정리하고 혼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혼자라도 그걸 이렇게 세워서 오퍼레이션이 될 때 그리고 가능성이 있을 때 투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혼자 남는 것까지는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왔을 때 그때 직원들을 해고하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사장들이 정말 바쁜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바쁘면 좋은 거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바쁘면 뭔가 잘하고 있는 거고 그게 좋은 거다. 특히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근데 제 경험상 사업을 하는 사장이 바쁘면 일을 잘못하는 겁니다. 바쁠 때 어떨 때 바쁘냐면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사장이 하고 있을 때 바빠요. 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경영을 해야 되고 신규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고 시장을 개발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직원이 해야 될 아주 사사로운 일을 하고 있으면 직원은 놀고 있고 사장은 엄청 바쁜 거죠. 그래서 사장이 바쁠 때는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사장이 하고 있을 때 바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창업자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돈을 벌 수 없을지도 모르고 이게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 아이템에 손을 대게 돼요. 그래서 두 개,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외부에서 많은 제안들이 들어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그러면 그 제안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일이 적지만 일이 진행되게 되면 그 일 하나하나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바빠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 바빠지다가 나중에는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진행했던 일들이 흐지부지 다 끝납니다. 돌이켜보면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쁘긴 하지만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찾지 못하면 그 바쁜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 하나하나를 할 때 내가 목표로 하는 사업에 이 일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당장 돈이 된다고 해서 그걸 쫓아갔다가는 시간 낭비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장이 바쁘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정확히 몰라서 바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장은 어찌 보면 조직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돌아간다면 사장은 바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초기에는 바쁠 수 있죠. 사업 초기에는 바쁠 수 있지만 한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바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장이 해야 할 일은 사업 초기에는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 사업 아이템을 빌딩을 하지만 본인이 만들어 놓고 직원한테 그 일을 가르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했던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직원은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직원이 배워서 그 일을 하고 직원이 처음에는 배운 다음에 그 일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좀 더 발전시켜 보세요. 방향을 계속 제시해 주는 거죠.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계속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직원은 하고 있는 일을 배웠고 그 일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생각하겠죠. 그럼 그 일은 그 직원이 발전시키는, 그게 더 발전되고 하면 하나의 팀이 되고 하나의 부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직원이 그 일을 맡게 되면 처음에는 시스템을 만드는 시스템 구축자가 되겠죠. 각 직원들이 사업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구축자가 되고, 직원들이 이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경영자는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는 시스템 운영자가 돼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허점이 없는지, 그리고 어떤 품질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잘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관리하는 담당자가 생기겠죠. 무슨 본부장급, 부서장급 이런 사람들이 담당을 하겠죠. 그럼 경영자는 그다음부터 트렌드를 읽고 예측하고 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자는 경영자로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요. 창업 초기에는 제품을 개발하는 제품 개발자에서 나중에 경영자가 됐을 때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는 계속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엔지니어였고 기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성장하면서 리더로 바뀌고 경영자로 바뀔 수 있도록 스스로의 어떤 단점을 극복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해서 본인의 안목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사업은 종합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영자는 그런 종합예술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좀 더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서 정말 수년 안에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